누구에게나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호의는 당연한 것으로 변하고 고마움은 무뎌지며 결국에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인상만 남게 됩니다. 착하게 굴면 사람들이 나를 더 아껴줄 거라고 믿었던 마음은 어느새 피로와 서운함으로 바뀌고 맙니다. 처음엔 배려라고 여겨졌던 말투와 행동들이 상대의 기준 안에서 기본값이 되어버리면 한 번의 거절이 관계 전체를 흔드는 사건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설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더 작게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잘해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경계 없이 잘해주는 방식입니다. 선을 넘는 상대에게도 웃으며 이해하는 척하고 반복된 무례에 침묵으로 반응할 때 상대는 그것이 관계의 틀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양보하면 그건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은 곧 책임이 되어 나를 조용히 압박합니다. 그렇게 착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나를 지키지 못하는 태도로 굳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춰주는 사람을 편하게 여기고 편한 사람은 곧 그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의 경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대했더라도 상대가 그 진심을 권리처럼 여긴다면 이제는 태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은 모든 관계에서 웃고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조용히 그어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이해보다는 거리두기가, 설득보다는 침묵이, 반복된 미안함보다는 단단한 고마움이 나를 지키는 언어가 됩니다. 진짜 착함은 나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아끼며 상대와 건강하게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건넨 마음이 누군가의 욕심에 붙잡히기 전에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 없는 착함은 결국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어도 속으로는 억울함과 피로가 쌓여만 가는 이유는 나의 배려를 고마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중했던 사람들도 몇 번의 호의를 경험하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이후에는 그것을 기본값으로 여깁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처럼 대하고 그 기본값이 흔들리는 순간 서운하다는 말을 꺼냅니다. 단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실망했다는 눈빛을 보내고 마치 내가 변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마음이 거기까지였다는 뜻입니다. 착함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심리는 단순합니다. 고마워하기보다 이득을 먼저 따지고 정서적 교류보다 손익을 계산합니다. 관계를 주고받음이 아닌 획득의 장으로 여기는 그들의 사고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의 착한 태도, 조심스러운 말투, 반복되는 양보와 배려는 그들에게 신호가 됩니다. 쉽게 휘둘릴 수 있다는 착각,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는 오만함, 그 모든 것은 나의 선한 태도를 오용한 결과입니다. 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던지기 시작하고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은 다음에도 해주겠지로 바뀌며 거절이 등장하는 순간 관계 전체를 흔들려 합니다. 이들은 절대 나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 감정을 오래 기억하지만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은 감정을 생략합니다. 그 감정이 생략된 순간부터 나의 존재는 인간이 아닌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누군가의 정서적 기댐이 반복되는 사이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면서도 고마움 없이 당연함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마음을 소비할 자격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착해서 이용당하고 있다면 그 상대의 품격은 이미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모든 친절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선한 마음은 아무에게나 흘려보내기엔 너무 귀합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정성의 누수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너그러워도 그것이 바닥나기 전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식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착하다는 말을 듣기보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첫 발견자는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라는 말로 시작한 부탁은 단 한 번의 수락으로 곧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그건 너밖에 못해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됩니다. 처음부터 요구하려던 마음을 숨긴 채 내가 한 번 수용하는 순간 그것을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사고는 예상보다 훨씬 계산적입니다. 그들은 나의 착함을 단순한 성격이나 배려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안의 망설임, 한숨, 말끝 흐리기를 결국 해줄 사람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복 가능한 공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번에도 좀 해줘. 왜 갑자기 그래라는 말은 나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의 반영입니다. 내가 거절하는 순간 진짜 실망이야. 넌 원래 안 그랬잖아 라는 말을 통해 죄책감을 자극하고 내 선택을 흔듭니다. 이들은 나의 배려를 감정이 아닌 기능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감정 상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결과만을 바라는 방식으로 관계를 움직입니다. 애초에 고마움은 의도가 아니며 일시적인 감정조차 관계 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애덤 그랜트가 말한 테이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의 배려를 기억하지 않고 배려가 반복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정시키려 합니다. 내가 한 번 도와주면 그들은 배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선택의 사람이 아니라 자동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침묵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거절하면 변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에는 감정의 진심이 아니라 통제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요즘 너 좀 변했다는 말은 내 성장을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고 다시 예전의 자리로 되돌리려는 언어입니다. 그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고마운 사람은 절대 왜 안 해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탁은 정중한 요청이어야 하고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닌 선택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테이커들은 거절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그 순간부터 상대를 비난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친절이 강요되는 순간 그것은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나의 호의가 누군가의 권리로 오해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경계를 잃은 것입니다. 호의는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경계 없는 반복은 호의가 아니라 자해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와준다는 마음이 내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로와 의무감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나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이 부탁인지 명령인지 고마움인지 계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로 변한 사람을 설득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관계는 말이 아니라 걸음으로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도와주는 것에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태도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상대가 직접 화를 내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내가 미안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표정은 짙은 호소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겠어? 부탁할 사람. 너밖에 없어. 진짜 이번엔 끝이야라는 말들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나의 착한 마음은 그 말 앞에서 늘 약해집니다. 저 말을 듣고도 외면하는 건 너무한 걸까 하는 생각이 앞서고 결국 내 상황과 감정을 뒤로 한 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나 도와준 후에도 관계는 가볍지 않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불편함이 남고 그 다음 부탁은 더 빨라지고 더 당연해지며 거절의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한 번 돕고 나면 다음에도 해줘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기고 거절했을 때는 예상 가능한 반응이 돌아옵니다. 기대한 내가 바보지 뭐 됐어. 괜찮아라는 말로 서운함을 드러내며 감정을 흔듭니다. 겉으로는 상처받은 척하지만 그 감정 표현은 전적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이는 정서적 조작의 전형적인 형태로 논리로는 내가 틀리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내가 진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이런 사람들을 피해자의 가면을 쓴 가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양심을 자극하고 죄책감을 무기로 만들어 책임을 떠넘깁니다.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넌 날 이해 못해 같은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호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는 건 칼 없는 전쟁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상대에게 내가 나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게임의 흐름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내가 나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순간에 죄책감이라는 그물에 걸려 결국 또 한 번 자신을 놓아주는 사람은 스스로의 존엄을 반복해서 내어주는 셈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강요도 비난도 없지만 그들의 말은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철저히 유도된 감정 반응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자꾸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착한 방식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과 마음을 쓰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죄책감으로 움직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내 감정에 더 집중해야 하고 누군가의 아픔보다 나의 무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미안하게 만드는 관계는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고도 불편함이 남는다면 이제는 내 태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정당한 분노를 감추지 말고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함과 귀함을 혼동합니다.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태도가 나를 귀하게 만들 거라 믿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일이 더 자주 벌어집니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선한 의도를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이 아니라 태도의 방식입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죄책감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조차도 내가 괜히 오해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했나라고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참아야 할 감정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정당한 감정입니다. 억울함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침묵을 당연함으로 해석하고 나를 깔보는데 익숙해집니다. 나를 지키는 분노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이며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한계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면 그 관계가 무너질까봐 걱정하지만 실상은 그 거절을 존중할 줄 모르는 관계야말로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경계를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결국 타인의 요구에 잠식됩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 감정부터 챙겨야 합니다. 같은 말은 미움의 언어가 아니라 존중의 시작입니다.
거절은 거리를 만드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소한 말의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죄송해요, 미안해요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이 말들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사과는 때로 나를 작게 만들고 내가 누군가의 부담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대신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넓히고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내가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믿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도 그 믿음을 따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해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누군가의 납득되지 않는 행동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왜 저럴까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감정을 지치게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은 그럴 수도 있죠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거리두기이며 감정의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상대의 모든 행동에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는 설명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 나의 선택을 납득시키기 위해 길고 복잡한 말들을 쏟아내지만 진심은 설명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심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은 말 없이도 알아챕니다. 제 입장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단호함은 나를 불리한 위치에서 끌어올리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춰주는 관계보다 존중받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늘 맞춰주다 보면 상대는 그것을 습관으로 여깁니다. 내가 편리한 사람이 되는 순간 존중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저는 그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제 기준에선 그건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용기는 나의 고유함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내 기준을 말했을 때 멀어지는 사람은 애초에 나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진짜 남아야 할 사람은 맞춰주는 나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여섯 가지 태도는 모두 말과 감정, 선택의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이 방식을 습관으로 바꿀 때 우리는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닌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으로 관계 속에 서게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나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단한 방식으로 나를 지켜냅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피해야 할 감정으로 배웁니다. 착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야 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은 늘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가에 있습니다. 억울함이 쌓였는데도 아무 말 없이 웃고 넘어가고,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불편했는데도 괜찮아요 라는 말로 상황을 덮을 때 그 침묵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허물어뜨리는 선택이 됩니다. 분노는 때로 아주 건강한 경계가 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무례에 대해 나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든다면 그건 나의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내 감정을 내어준 결과입니다. 이제는 죄책감보다 분노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분노는 관계를 끊자는 신호가 아니라 나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왜 내가 화가 났는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어디에서 상처받았고 어떤 선을 넘어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명확히 인식하는 순간부터 나의 경계는 단단해집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거리를 두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때로 불가능한 감정 소모입니다. 내가 아무리 납득하려 해도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상식이나 감정의 질서와 어긋난다면 그 간극을 억지로 메우려는 시도 자체가 나를 소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왜라는 질문을 거두고 그럴 수 있지라고 단순히 말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 말은 체념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 안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그 순간부터 내 감정은 조금 더 가볍고 선명해집니다. 모든 걸 설명하려는 습관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오해받는 것이 불편하고 나를 잘못 알까 두려워서 계속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해명하려 들지만 설명은 진심이 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통합니다. 이미 나를 오해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설명은 나를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만듭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침묵이 답이라는 말처럼 때로는 설명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건 제가 선택한 겁니다.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 수많은 해명보다 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존중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태도를 눈치챕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보다 마음을 지키는 언어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귀한 관계를 만듭니다. 나는 감정을 숨기고 설명하며 이해하려는 사람으로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되는 방식으로 말하고 반응하고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관계 안에 서게 됩니다. 그 중심이야말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삶의 시작입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의 평화를 위해 자기 입장을 미루는데 익숙합니다.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먼저 양보하고 불편한 상황이 닥치면 조용히 물러나며 상대가 원하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맞춰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상대는 내가 맞춰주는 태도를 배려가 아닌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나는 내 감정과 욕구를 눌러가며 무언가를 계속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관계는 따뜻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존중이 사라지고 편의만 남은 사이에서 나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처음엔 좋았던 마음도 반복된 침묵과 양보 속에서 서운함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내가 나를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맞춰준다는 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조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감정과 기준을 무시한 채 지속되는 패턴이 된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맞추지 않아도 나의 기준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방식과 감정, 속도와 경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그 관계는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맞춰주는 관계는 결국 상대가 나를 지배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자존감은 침묵 속에 깎여나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지 않은 채 좋은 사람으로 남는 일은 결국 나를 잃는 일과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표현하고도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더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단호한 태도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일이며 그 경계 안에서 서로가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을 때 진짜 편안한 사이가 만들어집니다. 맞춰주는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민감해지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상대의 감정에 과하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나를 지우면서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나를 세우며 만들어진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마음의 기준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유함을 감추지 않고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에서 진짜 인간관계가 시작됩니다. 맞춰주는 관계는 가볍지만 불안정하고 존중받는 관계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합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잘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애쓰며 상대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모습은 언제나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때로 묵직한 피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감정을 드러내도 되는 걸까? 나는 왜 항상 맞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물음이 마음 어딘가를 오래 맴돕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나를 지켜 세우는 듯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은근히 요구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상냥해야 하고 항상 이해해야 하며 절대 분노하거나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그 안에 암묵적으로 자리합니다. 그 기대에 맞추려는 마음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하기보다 억누르게 되고 내 필요를 요구하기보다 침묵하게 되며 내 기준을 지키기보다 상대의 기준에 맞춰 나를 접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관계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면은 조용히 타락합니다. 어떤 관계든 한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배려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해는 균형이 있을 때 의미 있고 모든 배려는 상호성이 있을 때 따뜻합니다. 나는 왜 항상 이해해야 하는 입장에만 서 있는지, 왜 나의 감정은 늘 미뤄져야 하는지를 되묻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의 실체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아끼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필요할 땐 분노할 줄 알며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닌 경계 없는 허용으로 받아들여질 때 사람들은 그 착함을 소모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 아닌 이용 가능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기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이 나를 설명해주는 유일한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사람 이전에 내 감정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의 기준이 관계 안에서 자리할 수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나를 접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받기 위해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내 자리를 내어주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내 안에서도 나의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언어를 배우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중심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로 오래가는 관계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진짜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처음엔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이 동했고 도와주고 싶었고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는 계산 없이 한 선택이었고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호의는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함이 되었고 나의 수고는 의무가 되었으며 심지어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비난처럼 들리는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서 한 일이 당연시될 때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기에 섭섭함을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상대에게 실망을 느끼는 것이 괜히 속 좁은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마음을 대하는 상대의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베푼 정성이 반복될수록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나의 거절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경계를 잃고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늘 어느 한쪽의 양보나 헌신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균형은 사랑보다 먼저 존재해야 할 조건이고 고마움은 친밀함 속에서도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반복된 호의에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관계는 무너집니다.
처음엔 고마워라고 말하던 사람이 나중엔 왜 안 해줘?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감정의 무게를 견디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당연해지는 순간 나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이 아닌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그 역할에서 벗어나려 하면 오해를 사거나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되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문다면 결국 나만 지치게 됩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지 반복해서 베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어주는 마음의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감정의 채널이 닫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건 나를 깎아내리는 일이고 결국 내 마음에 무뎌지는 길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마음이라고 해서 그 피로까지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좋아서 한 일이었더라도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면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마음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선의가 이용당하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주 건강한 결정입니다. 관계는 표현된 감정만큼 안전해지고 존중받는 태도만큼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상대의 반응보다 내 감정에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쳤다면 이유를 만들지 말고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침 앞에서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 결국 나를 아프게 했다면 이제는 좋아서 그만두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관계가 틀어질까 불안해서 우리는 참 많은 순간을 조심스럽게 지나왔습니다. 내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이 먼저였고 내 필요보다 상대의 기대가 앞서 있었으며 그 모든 것 위에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덧씌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내 안에 무언가를 천천히 잠식합니다. 미소 뒤에 피로, 배려 뒤에 상처, 양보 뒤에 외로움은 쌓여가고 그 무게는 결국 자존감의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누구의 기준도 아닌 오직 내 감정과 가치에 기반해 삶을 선택하고 관계를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무례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이해받지 못할 때 억지로 설명하지 않으며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말에 더는 휘둘리지 않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나를 억누르지 않으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말, 경계를 세우는 행동, 스스로를 존중하는 시선은 타인이 아닌 나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내가 먼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꺼내 보여주기 전에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절은 선택되어야 할 감정이지 모든 관계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값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너무 늦기 전에 나를 돌이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말투와 태도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나를 충분히 아끼고 있는가? 모든 호의가 소모되고 모든 배려가 무시당하는 자리에 익숙해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더는 무너지지 않기로, 더는 내 마음을 방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순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게 됩니다. 그 관계들은 더는 나를 흔들지 않고 내 감정을 지워가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말, 부드러운 선, 명확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답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보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 고맙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표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그 변화가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고, 다만 그 괜찮음을 너무 오래 감추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더 이상 누구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착하게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고,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폈으며, 무례한 말에도 괜찮아요라는 말로 넘겼던 시간들. 그 착함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었지만, 정작 그 착함은 누군가의 권리가 되었고, 내 마음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반복해서 맞춰주고, 이해하고, 참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지친 감정과 고요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을 소모하는 관계에서 조용히 빠져나올 줄 알아야 하며, 죄책감이 아닌 분노로 경계를 세우고,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거리두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라고 묻기보다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하는 지혜, 미안해요, 대신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태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며 맞추기보다는 존중받기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아서 한 일이 당연시될 때 내 마음이 무시당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착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부담을 내려놓고 좋은 사람이라는 기대가 아닌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내 곁에 남고, 그들과의 관계는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내려놓았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아끼고, 지키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당신을 더 아끼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